자, 보겠습니다. 봉일천고 기출문제고요.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할 거예요. 네,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 그냥 확장해서 볼게요. 바로 이 친구는 A의 2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3분의 K인데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A의 6분의 K 그게 A의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더해서 지수법칙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한 값이죠. 2분의 1하고 6분의 K를 더한 값이 6분의 5가 되니까요. 이 친구 통분하면 6분의 3이잖아. 3 더하기 K가 5네요. K는 2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요. 정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연수가 있고요.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죠. 이때 이 친구 보셔야 돼. 실수 A의 n제곱근 그 중에 실수의 개수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여기부터죠.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 이때 실수 A의 n제곱근을 우리가 편의상 x라고 하면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x의 n제곱값이 a가 된다라는 등식을 만드셔야 돼요. x의 n제곱값이 a가 된다라고 등식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하고 n이 짝수일 때 물론 표로 이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만 그냥 빨리 볼게요. n이 홀수라면 실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 n이 짝수면 이때는 이제 나눠지죠. a가 0보다 큰 애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0보다 작으면 짝수번 거듭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실수는 없으니까 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거지 바로 이 부분 F3-4 이 친구 얘는 이 뜻이죠. F3-4 얘 값의 의미는 N자리에 이제 3이 왔으니까 A자리에는 마이너스 4가 왔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4에 세제곱근 중에 실수는 몇 개? 그러면 여기 홀수가 왔으니까 무조건 1개 1이에요.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F4에다가 5를 뿅 넣네. 이 친구의 뜻은 이거죠. 5에 4제곱근 그 중 실수의 개수 자, 일단은 4가 왔습니다. 짝수니까요. 요 값에 따라서 바뀔 거야. 5니까 0보다 큰 애죠? 그럼 몇 개?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제가 1이고요. 얘는 2니까요. 더한 값은 3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2번 문제. 됐죠? 자, 3번입니다.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라는 거. 일단은 4, 4분면이라는 말 때문에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을 거고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클 거고 탄젠트 세타는 0보다 작게 나온다. 여기 세타. 요거는 일단 체크하셔야 돼요. 각 4분면에 따른 얼싸안코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에서 준 게 코사인 4분의 3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 줬거든. 실제로 문제 풀 때 우리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코사인 4분의 3이 되는 예각삼각형, 예각직각삼각형 하나 만드세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있어서 내가 요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 된대. 그냥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하셔서 요 길이가 루트 7인 거는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이때 사인 세타가 몇이라고 하면 그냥 이 삼각형에서 사인 값을 말하면 돼. 그리고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 값이라고 하면 3분의 루트 7인데 마찬가지 마이너스 달고 말하시면 된다고. 4, 4분면이니까. 그래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탄젠트 세타 여기에서 사인 세타 값을 빼라고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거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에서 더하기 4분의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통분하시면 12분의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 3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4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xy가 있고요. 다음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 x분의 2랑 y분의 1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조금 보시면 15의 x제곱이 25분의 1이거든. 그럼 사실 여기 있는 2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같은 거죠. 뭐 이런 표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 3의 y제곱이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x분의 2랑 y분의 1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양변에 내가 x분의 1을 거듭제곱해주면 여기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양변에 x분의 1을 거듭제곱해주면 15의 마이너스 1제곱이 5의 x분의 2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일단 마이너스를 빼고 얘기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 다음 여기는 3은 5의 y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바꾸시면 x분의 2랑 y분의 1이 보이니까 얘네들이 더한 값이라고 하면 밑이 같잖아. 5로. 둘이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더한 값이 보이겠죠? 둘이 곱한 값 5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얘는요. 둘이 곱한 거예요. 15분의 1하고 3을 곱한 거니까 5분의 1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5번 같은 경우도 둘레의 길이가 28인 부채꼴에서 최대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R세타라고 하자라는 거. 그러니까 부채꼴을 일단 그리고서 얘기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여기가 세타, 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28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길이는요. 28 마이너스 2R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친구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2분의 1 R L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둘 중에 적당한 거 쓸 거야. 물론 이 길이를 우리는 R분의 28 빼기 2R이 세타다라고 해서 중심각 세타 값을 또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문제에서 얘기했단 말이지.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럼 여기 넓이를 보시면 이 친구죠. R에 대한 2차식이고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는 이 그래프 그리면 위로 볼록할 거고 R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올까를 관찰해 보시면 0하고 여기 뭐야 14인가요? 네. 그러면 R이 7일 때 이게 R축이죠. R이 7일 때 가장 높은 값,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결론 R이 7일 때 그때 넓이가 가장 크고요. R이 7이라는 얘기는 여기 호의 길이가 14라는 거고 이때 중심각은 R분의 L 이게 호도법이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중심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둘이 더한 값은 9가 되겠죠. 그래서 끝나는 문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그냥 보세요. 여기 조그맣게 3이 있으니까 9K에 3분의 1 되고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2K에 조그맣게 있죠? 4분의 1 이렇게요. 이 값들이 모두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서 좀 쓰면 이거 3의 제곱이잖아. 3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K 3분의 1제곱. 여기는요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K 4분의 1제곱. 자,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그냥 요 위에 있는 요 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일단 9는 3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K에 누가 왔을 때 앞에 있는 이 친구를 자연수 만들까? 됐죠? 그냥 각각 보시면 돼요. 자, 봐봐. 여기가 3의 제곱에다가 K를 곱한 거야. 이거에 3분의 1제곱이래. 그럼 여기 K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K의 누구? 3이 오면 되겠죠? 됐죠? 뭐 3 말고 다른 숫자, 뭐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거 와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3은 무조건 하나 와야 돼요. 아니면 3의 4제곱이 와도 상관이 없죠? 그럼 3의 6제곱이니까. 그치? 아니면 3의 7제곱 해도 되겠네. 그럼 3의 9제곱이니까 3분의 1 정리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K에는 무조건 일단 3을 포함한 어떤 값들이 쭉 나와야 될 거야. 대표적인 친구들을 좀 몇 개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쪽이죠. 오른쪽. 여기도 보시면 이 K의 4분의 1제곱이거든. 그럼 오른쪽 입장에서 K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애는 일단 누구냐면 2의 세제곱이 와야 돼. 그래야 2의 4제곱이니까 2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2의 몇 제곱이 와야 되냐면 7제곱이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2의 8제곱이니까 4분의 1에서 제곱이거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계속 올 겁니다. 2의 11제곱도 올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다음 수도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지. 요 K에는 일단 이런 애들이 올 수 있고 그 다음 3분의 1제곱 때문에 어떤 수의 세제곱수가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K에는 2에 이런 값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수의 4제곱 값이 와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이죠? 그럼 봐봐. 요 K 자리에는 일단 이런 애들이 와야 되고 이런 애들도 와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어떤 수의 세제곱수이면서 어떤 수의 4제곱수가 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쭉 보시면 그 조합이 보이죠? 얘하고 얘를 곱하네. 얘가 오면 자연수고요. 세제곱수니까 뿅 넣었을 때 자연수가 됩니다. 마찬가지 얘가 오면 자연수고요. 4제곱수니까 뿅 넣어도 자연수 되는 거죠. 그럼 K에 올 수 있는 건 이 둘을 곱한 값. 2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 둘이 곱한 값이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A, B는 각각 3하고 4니까요. 더한 값은 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금처럼 각각을 자연수 만들 수 있는 값들을 일단 가장 간단한 수부터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둘 다 모두 만족하게 되는 조건을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A, B가 양수일 때 다음 값을 성립한다고 합니다. A, B 곱한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 일단은 지금 두 개씩이 주어졌는데 이 두 개씩을 가만히 보시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4니까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가고 여기 가니까 없어져서 로그 2의 A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루트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 2분의 1 앞으로 가면 2가 되죠. 그게 다시 올라갑니다. 플러스 로그 2의 B제곱 그게 8이라는 이야기 해서 관계식이 하나 정리가 돼요. 성질 이용해서 계속 변환시켜 준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 요 2는 여기로 넘어갈게요. 로그 2의 A제곱 그 다음 여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1제곱이거든. 요거 앞으로 분모로 갈 거고 다시 올라갑니다. 플러스 로그 2의 B의 마이너스 1제곱 뭐 B분의 1 쓰셔도 상관은 없죠. 그게 6인 거. 그러면 문자가 두 개인데 관계식 두 개 나왔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요. 로그 2의
A B제곱 그게 8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 2의 8제곱이 A B제곱이다 라는 말이었을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로그 2의 B분의 A제곱이 6인 거죠. 그 말은 2의 6제곱이 B분의 A제곱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A, B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A, B 곱한 값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 두 개 그냥 연립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온 값을 다시 좀 정리해서 우측에다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B 제곱이 2의 8제곱이고 B분의 A 제곱이 2의 6제곱이더라.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둘이 나누셔도 되고요. 곱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 B값을 말해 볼게요. 그냥 이 둘이 곱해버리세요. 곱해버리세요. 곱해버려. 이거 곱해버리면 얘를 제곱해서 곱해버리면 이렇게 요거죠. A, B 제곱에다가 얘 제곱하면 B 제곱분의 A 4제곱 그게 2의 8제곱에다가 2의 12제곱을 곱한 거니까 요거 정리가 되죠. A의 5제곱이 2의 20제곱이었다. A는 2의 4제곱이었다. 라는 거고요. 됐죠? A가 2의 4제곱이었습니다. 넘어가서 나눠주시면 B제곱이 2의 4제곱이니까 B는 2의 제곱이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2의 6제곱이었다. 그래서 64인가 봅니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8번 문제고요. 함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게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입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죠. y는 5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일단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이 친구는 당연히 감소하는 그래프였습니다. 밑이 5분의 1이니까요.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입니다. 지수 자리에. 근데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요 x 대신 누구 넣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 이 친구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어쨌든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의 개형은 변하지 않는데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보면 이렇게 3, 4분면 지나는 거네. 그럼 3, 4분면이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누구를 관찰해요? 요거 관찰하는 거죠. y절편.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3, 4분면을 일단 안 지날 거거든. 그래서 y절편이라는 말은 x가 0일 때 나오는 y값. x에 0 넣어주시면 5의 1제곱이죠. 빼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넘어가면 n은 5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1, 2, 3, 4, 5를 더해 주신 값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끝. 됐죠? 요런 이야기예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1년 동안 발생하는 뭐 지진에 어쩌고 해서 횟수가 어떻게 돼서 관계식 뿅 나왔죠? 네, 관계식만 나오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관계식에서 이 문자들을 그냥 해석하시는 거야. 이 n은 횟수네요. 요 m은 규모입니다. m 이상의 규모. 그럼 이때 문제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까지. 규모가 4 이상인 m이 4일 때 n자리는 243이래. 그럼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로그
243은 K 마이너스 0.8에다가 4죠? 네. 요렇게. 자, 요런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라는 거고, 여기 있는 요 243이라는 숫자는 3의 5제곱이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는 5 로그 3으로 바꿀 수 있는데 또 로그 3이 0.48이죠. 그럼 5 곱하기 0.48은 K 빼기 8432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요거 정리 바로 되죠. 또 곱할 수 있으니까요. 85, 40에 54, 20이니까요. 2.4 넘어가서 플러스 3.2가 K다. 그럼 K는 5.6이었다. 자, 첫 번째 문제도 준 정보를 가지고 K 값이 나옵니다. 왜? X 이상, 규모가 X 이상인 지진이 1년에 평균 한 번 발생한다라는 얘기 했거든. 그럼 평균 한 번이라는 얘기는 요 n자리가 1이라는 거. 그럼 로그 1이니까 0이겠죠. 진수가 1이니까 0일 거고요. 얘는 자, 아까 우리가 K가 구해놨어요. 5.6. 5.6 마이너스 0.8 X 이상. 그럼 여기는 X가 뿅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넘어가서 결론 0.8X가 55.6이 된대요. 라는 거죠. 87에 56.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바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들 써주시고 이야기하는 문제.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밑이 3이고 뭐 여기 뭐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1도 있고 2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얘 로그 3에 x-2의 제곱 뿅뿅뿅. 요 1은 로그 3의 3 밑진수 같으면 1이니까 더하기네. 로그 3의 3x 플러스 4 이렇게 쓴 다음 밑이 3이니까 증가. 그 말은 진수 큰 놈이 그냥 큰 거잖아요. 네, x-2의 제곱이 3x 플러스 4 얘보다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잘했는데 항상 생각해야 돼. 밑조건이랑 진수 조건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리는 다음 로우 값이 정의된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밑조건, 진수 조건.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되죠. x는 마사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도 커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x가 2보다 큰 값들 중에서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관찰해 볼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개해 주시면 뭐 x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4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0이 넘어가죠.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는 x 빼기 8 x 플러스 1 뿅뿅뿅 정리할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에 x에다가 8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넣으면 0 나오고 작은 애니까 여기구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밑조건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x는 2보다는 크지만 8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가 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3, 4, 5, 6, 7, 8 해서 6개라고 세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놓치시고 그냥 요렇게 세시는 분들은 네, 틀리는 거예요. 조심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 11번 같은 경우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x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혹은 y는 x의 대칭이 관계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편하게 보세요.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둔각인 게 확인이 되죠. 하지만 그냥 예각으로 관찰해서 어떤 관계인지만 먼저 살펴보시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타분면에서 세타가 예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때 4세타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하고 90도를 이루도록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야.
이게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는 거지. 그럼 이때 관찰해 보는 건 요 세타인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둘이 더해도 90도니까. 맞지? 그럼 그 말은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에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빼주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 그냥 2분의 파이를 나타낸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예각으로 놓고 보셔도 이 성질들이 다 보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에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만큼 빼주면 그냥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쓰셔야 될 게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2분의 파이가 되었어. 여기서 n은 정수다. 이 표현이죠. 이것만 명확하게 엄밀하게 써주시면 된다고. 일반각으로 표현하기. 그러면 자 3세타니까요. 3세타니까 우리 세타는 3을 나눠서 말하면 되겠죠.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자 n자리엔 정수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n이 될 수 있는, 세타가 될 수 있는 값들은 n자리가 0이면 6분의 파이 됐죠? 1이면 6분의 5파이, 뭐 2면은요 6분의 몇이야? 몇이죠? 이거 9파이 뭐 이렇게 막 쭉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저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만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쭉 썼을 때 다음 범위 안에 있는 세타 값은 얘밖에 없네요. 얘밖에.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세타 값은 6분의 5파이였습니다. 라는 거고, 이런 그림으로 내가 4세타가 여기 있나 봐 라고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90도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얘가 4세타일 수도 있잖아. 그죠? 얘가 4세타일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여기가 90도니까. 그럼 뭐야? 여기가 세타랑 같은 각인 거지? 그럼 다시 또 이번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야. 4세타에서 세타를 뺐더니 여기 270도 2분의 3파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야기 가셔야 돼요. 4세타에서 세타를 뺐더니 그게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n은 정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똑같아요. 3분의 세타가 뿅뿅뿅 3 나눠서 세타는 3분의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입니다. n은 정수요.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굴까? 라고 하면 마찬가지 정수니까 0 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1 넣으면 몇이지? 1 넣으면 6분의 7파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들 중에 저 범위 안에 있는 친구는 얘네요. 얘. 됐죠? 아이고 그러면 모든 값의 합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6분의 5파이하고 2분의 파이를 더한 값으로 표현이 될 거고, 코사인 알파 값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를 구해봐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관찰하십니다. 자, 여기를 그냥 세타라는 값으로 그냥 볼게요. 임의의 각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2분의 파이 같다가 더 같단 말이야. 그럼 사분면상에서 봤을 때 얘는 2사분면이 되죠. 그럼 코사인 물어봤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2분의 파이 기준으로 각을 바꿨으니까 코사인은 사인 값으로 바뀔 겁니다. 사인 6분의 5파이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또 여기서 사인 6분의 파이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그럼 또 사인입니다. 파이만큼 갔다가 뒤로 왔죠. 2사분면이니까 사인 값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지. 마이너스 붙어 있었네. 그럼 마이너스 그냥 사인 6분의 파이 값을 말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2분의 1로 보시는 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 요거를 좀 조심해 주셨어야 되고, 네, 아까처럼 하나만 보거나 잘못 보면 1번이 오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이 12번 같은 거는 일단 좀 문제가 좀 키키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직선들의 기울기를 줬거든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결과적으로 x축과 다음 직선을 이루는 이 양의 각의 탄젠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는 제대로 좀 이쁘게 풀기 위해서 뭔가 좀 수정.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OA하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 동경 OQ하고 나타내는 각을 베타, OA 요 시초선 X축이 되죠. 이 친구. 는 요 각에 대한 언급을 할 거고 이 각의 사인 값을 우리가 구한 다음 계산하면 되는 상황이거든. 반지름이 2인원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헷갈리라고. 그래서 자, 봐. 반지름이 5인원으로 바꿀 겁니다. 어차피 내가 얘 크기를 그냥 키운 거야. 그럼 이 비율들은 딱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바꾼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의 좌표 얘기할 수 있죠.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자, 요 길이가 5라고 했을 때 이 친구 또도도도도도도 내려오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게 기울기. 다시 말하면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3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3이라는 거죠. 그럼 요 P의 좌표를 우리 얘기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 길이는 5일 때. 5로 바꾸고 놓는 게 깔끔하게 문제가 정리돼서 그래요. 자,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OA하고 OP가 나타내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할 거야. 뿅. 이때 사인 알파는 얘기해 주세요. 5분의 y좌표죠. 5분의 마이너스 3. 이게 사인 값. 됐죠? 높이 y좌표. 그 다음 OQ. OQ 여기 있습니다. OQ. 그럼 Q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이 친구 또도도도도도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럼 요 길이가 3이면 요 길이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때 이 Q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 4라는 거. 물론 요 길이 5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라고 하면 코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x좌표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인 알파에서 코사인 베타를 빼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5분의 6인가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가 되었다고 했고요. 최소값이 a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로그 함수의 최소값을 얘기했거든요. 최소가 나왔는데 지금 일단 빼기 3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고 여기 로그 2의 모시기가 나와 있죠. 일단 밑이 2니까 이 로그 자체는 증가함수인 거거든. 그럼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와야 그때 대입해서 똥똥똥 계산한 값이 최소값 a가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진수에 오는 친구부터 좀 볼게요. 자, 진수에 오는 친구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이게 진수죠. 여기 진수 자리에 오는 가장 작은 값이 몇일까? 라고 물어보면 2차니까요. 아래로 볼록에 꼭지점의 x좌표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1을 대입한 게 가장 작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정의됐으니까 1은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1을 넣으시면 나오는 y값 1 넣으면 나오는 값은요 8이 되나요? 이렇게. 그럼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 x가 1일 때의 최소값은요 로그 2의 8 빼기 3. 자, 3 빼기 3이죠? 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a가 0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 알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 자, 여기 좀 잘 보세요. f의 역함수에다가 a 0인 거 알았지? 자, 0을 넣은 값이 누굴까? 라고 물어봤어요. 됐죠?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우리 할 거니까 요거부터 0을 넣은 게 누굴까? 라는 그 말의 의미는
f 함수에다가 누구 넣었을 때 0이 나오는지 좀 말해줘 라는 거잖아. 역함수의 정의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질 이용합니다. 그럼 원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오는지 좀 말해줄게. 자, 이거 별표라고 쓰면 식쓰기 좀 거시기 하니까 얘를 편의상 t라고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죠. 로그 2에 2t제곱 빼기 4t 플러스 10 빼기 3이 0이 되었으면 좋겠고 빼기 3은 0이니까 이 값이 그냥 모르겠어 3이 됐으면 좋겠고 이 세제곱이 얘가 되는 거죠. 로그 해석 바로 해주셔야 돼요. 2의 세제곱 8이니까 2t제곱 빼기 4t 플러스 10이 8이 됐으면 좋겠고 8이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게 0이었으면 좋겠고 2 나눠서 인수분해 하시면 t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0이 됐으면 좋겠으니 t가 몇이다? 1이었으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결론 역함수에다가 0 넣으면 1 나옵니다 라는 말을 했네요. 자, 사실은 이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직접 계산했을 때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 알고 있잖아. f에다 1 넣으면 0 나오는데 이미 사실 찾아놓은 거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쓰고 있는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연산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1이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함수에다 0 넣은 값은 1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계산하면 되는 거죠. f 역함수에다가 1 넣은 값이 이번엔 k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f 함수에다가 누구 넣으면 1 나오는 건데 라는 거죠. 자, 누구 넣으면 1 나오는지 본 적이 있나요? 그건 없죠. 그럼 사실 얘는 지금처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건 딱 요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갈게요. f 함수에다 k 넣으면 로그 2에 2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0 빼기 3이 1이니까요. 얘가 4가 되고 싶음. 됐죠? 2의 4제곱 16은 2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0이 16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렇게요. 2를 나누면 네, 요거네요. 인수분해 되죠. k 빼기 3하고 k 플러스 1은 0이니까요. 결과적으로 k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문제 처음에 나왔죠? x1보다 작은 애. 그러니까 3 말고 누구?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어떤 과정인 건지를 좀 잘 아시고 이게 문제에서 풀이 과정에 쓰여 있다면 쓰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4번 문제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6이라는 정보를 줬는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얼핏 보시면. 근데 안 복잡해요. 왜냐면 봐봐. 요게 일단 1이에요. 1,0입니다. 그럼 1 넣어서 나오는 요 y좌표가 몇이냐? a의 1제곱이니까 그냥 a거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이뻐. 역시 몰라. 이렇게 됐죠? 자,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여기 1, 얘도 1 됐죠? 그 다음에 AC 얘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음. 뾰로로로로로롱 평행. 자, 1대 1대 루트 이게 45도죠? 맞죠? 얘 평행하네? 그럼 여기 1대 루트 45도겠죠? 45도, 45도 직각. 그 다음에 여기 수직입니다. 수직입니다. 여기 수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A, B로 똑 잘라서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 더하기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A잖아. 그 다음에 쫙 높이 1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라고 할 수 있다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2등변이야. 됐죠? 45도니까 여기 45도잖아요. 이렇게 45도. 직각 2등변이 됩니다. 그럼 직각 2등변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밑변이라고 놓으면 자, 여기가 높이가 되겠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길이가 A였어. 근데 이거 2등변이네.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A가 될 거야. 그럼 얘도 뭐야? 직각 2등변이죠? 요 길이도 몇이에요? 2분의 A가 될 거라고. 그럼 결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 우측에 있는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A 제곱이 될 것이고 그거 계산한 게 6이었다. 라는 말인 거죠. 편의를 위해서 4를 곱해주시면 A 제곱 플러스 2A 빼기 24는 0인가 봅니다. 여기 6이랑 4로 인수분해가 뿅 되네요.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6인데 보이시죠? 양수네요. 됐지? 그래서 A는 4가 될 거고 A가 4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뭐 B값도 구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요 점의 좌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왜? A가 4잖아.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3이 되겠죠. 됐죠? 점 D의 좌표, X좌표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높이죠. 높이는요. 2분의 A, 여기도 2분의 A. 그럼 요 길이 몇이야? 2잖아. 그럼 D좌표는 3,2가 된다고. 얘가 지나는 한 점을 알았네요. 2를 지난다. 그래서 X에 3, Y에 2 넣어주시면 2는 로그 밑이 B였죠?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고요. B의 제곱이 3이네요. A, B 곱한 거의 제곱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 제곱과 B 제곱을 곱한 값 16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나왔어요. 그림은 여긴 4인데 문제는 여기 5로 써 있거든요. 이거 원래 시험지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였는데 이게 4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그래서 수정을 해주셔야만 답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그림에 있는 요식을 그냥 그대로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표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y가 0이 되게 하는 x값 몇이에요? 2죠. 이렇게 2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요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x1, x2라고 했는데 x1하고 x2가 0하고 3 사이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니까 자, 3 내면 나오는 값부터 좀 볼게. x에 3 내면 나오는 값. 자, 3 내면 몇 나올까요? 여기가 2니까 3은 뭐 대충 한 이쯤? 이쯤 볼까요? 3 내면 나오는 값 몇입니까? 2의 세제곱 8에서 4 뺐으니까 4가 되겠죠? 대충 4 이렇게 좀 크게 그렸습니다. 대충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미치 3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 이 친구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래서 만나는 두 교점을 내가 딱 따져봤는데 그 하나가 0하고 3 사이. 이 0하고 3 사이에서 하나 만나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3보다 큰 범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인 거네. 그럼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건 사실 별거 없어요. x가 0일 때를 살펴봐. 0일 때. 0일 때. 참고로 자, 뿅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원래는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을 거 아니야?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 요 그래프 식은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입니다. 됐죠? 부호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 주셔야 돼. 그 다음 우측에는 얘는 그냥 원래 있던 친구 y는 2의 x제곱 빼기 4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관찰하시면 돼요. 자, 0 넣었을 때 이 친구 값, 0 넣었을 때 이 친구 값, 노란색이 파란 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이 친구 0 대입하면 나오는 값 3이죠? 이 3이 밑에 있는 이 친구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 3의 마이너스 k랑 비교했을 때 노란 선이 좀 더 위에 있어요. 됐죠? 그래야만 오른쪽에서 이런 데서 한 군데 만나는 상황인 거야.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이번에 누구 넣을 거냐면 3 넣었을 때를 봅니다. 3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요 파란 거. 3 넣었을 때 3의 3 마이너스 k제곱. 얘가 여기 3 넣었을 때 8, 4보다 어때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요렇게. 됐죠? 그래야만 지금처럼 만날 겁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요 두 개씩을 세워주시는 게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봤어요. 자, 결론.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K값에 대한 이야기죠.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K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봐야 되죠. K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가 와야 돼요. 우리 정수만 보기로 했거든. 그럼 요 K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생각을 좀 해봐 봐야 돼. 뭐냐면 봐봐. K가 0이 오잖아. 그럼 3의 세제곱이야. 당연히 4보다 큰 거 맞죠? 0 올 수 있습니다. K에 1이 오면 3의 제곱이야. 9죠? 4보다 큰 거 맞죠? 자, K에 2가 오면 3의 1제곱 3입니다. 아니잖아. 뿅뿅. 그럼 K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중에 0하고 1밖에 못 온다는 거. 그때 모든 K값의 합을 구하세요가 되니까 우리는 1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이제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매 시간 알파센트씩 일정하게 증가해서 n시간 후에 기체수는 처음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배가 된다고 한다라는 어떤 식을 그냥 줬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건 다 알고 있는 식일 거고 매 시간 20%씩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매 시간 20%씩 증가한다는 얘기는 n시간 후에 1 플러스 100분의 20 n제곱배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30시간 후입니다. 아이고, 그럼 여기 30이네요. 30이 됐을 때 그때 처음에 몇 배입니까? 얘가 몇입니까? 요거 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몇이니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1.2에 30제곱 이게 몇일까? K값을 구하면 답인 겁니다. 됐죠? 그냥 등식 세우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내가 보려고 관찰했는데 1.1을 30번 거듭 제곱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 그럼 뭐 하냐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 줄게요.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줍니다. 그러면 30이 앞으로 널락하죠. 로그 1.2가 로그 K라는 거고요. 자, 1.2라는 값은 로그 1.2는 0.08인 거를 줬잖아요. 그럼 0.08에다가 30을 곱해주면 0. 몇이야? 83, 2.4네요. 미안. 2.4가 로그 K 값이라는 거. 근데 여기 있는 2.4라는 거는 2 플러스 0.4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 2는 로그 100이죠. 0.4는 여기 써 있잖아. 로그 2.5이네. 그래서 결론. 야, 로그 K는 말이야. 둘이 더했으니까 진수끼리 곱하죠? 로그 252랑 같은 수라는 거예요. K는 몇이다? 200.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정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됐죠? 논술형 2번이고요. 자, 이 이상의 세 실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이거의 다섯 제곱근이다. 자, A, B의 다섯 제곱근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그럼 이건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의 5제곱이 얘야. 등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A의 3분의 5제곱이 AB인 거야. 됐죠? 확장해서 바로. 그러면 2 이상이니까 자, 요거 이 양변에 2 나눠주면 A를 나눠주면 A의 3분의 2제곱이 B인 거야. 자, A 하나 나눠주면 지수 1 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 A와 B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 조건을 좀 보시면 여기는 밑이 A인데 여기는 또 밑이 B네요. 근데 잠깐만 나 B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일단 B를 전부 다 A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꿔 쓸게요. 로그 A의 3분의 2 곱하기 C 더하기 자 로그 A의 3분의 2 A, C 그게 3. 자, 천천히 가요. 요 밑에 있는 요 3분의 2 제곱은요. 분 뭐로 가죠? 플러스 2분의 3으로 붙죠. 역수로 가니까. 됐죠? 이렇게 붙을 거고. 그 다음 또 봐요. 여기 진수끼리 곱했잖아. 3분의 2 더하기 로그 A의 C가 됩니다. 맞죠? 얘네들이 더하기로 바꾸는데 이거 앞으로 날아가고 미치수 같으니까 1이고 그 다음 얘는 그냥 쓰고 뿅. 여기도 마찬가지. 미치수 같으니까 이거 더하기로 바꿨을 때 그냥 여기는 2분의 3이 뿅 붙는 거고 더하기 2분의 3의 로그 A의 C 그게 3이다. 됐죠?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요 6분의 몇이냐 이거 13인가요? 넘어가면요 3-6분의 13이 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둘이 정리하시면 2분의 5네요. 로그 A의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정리가 될 거란 말이지. 6, 3, 18에서 13을 빼니까 6분의 5고요. 이거 6분의 5고요.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주시면 로그 A의 C는 양변에 2 곱했잖아요. 그럼 몇이니? 5분의 2 곱하면 3분의 1이었네요. 그럼 A의 3분의 1제곱이 C랑 같은 거구나 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끝났죠? 문제에서 물어본 친구 저 친구만 보면 되네요. B는요 A의 3분의 2제곱이고요. C는 A의 3분의 1제곱이고 여기에 우리가 K제곱을 한 게 그냥 A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말. 자, 뿅뿅 정리할게요. 분자 있고 분모에 있으면 나눈다. 서로 빼죠. A의 3분의 1제곱 그거에 K제곱이 그냥 A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K는 3이라고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만드는데 이 관계에서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앞에 온 숫자가 역수로 온다는 거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쓰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두근이 사인, 코사인 나와 있고요.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했고 논술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뭐 세타 보면 주어져 있고요. 보시면 일단 2차 방정식 두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더하면 A 뭐 이런 거 그죠? 바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이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어우 뭐야 이거 5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야 됩니다. 너 이거 제곱하잖아? a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요거 2배 더해주는 거야. 5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양변에다 내가 5를 다 곱한 다음 이렇게 뿅뿅뿅 왼쪽으로 넘겨주면 5a 넘어가죠? 플러스 4a 5 곱했어요. 1이네요. 마이너스 1은 그럼 얘는 5a하고 a하고 뭐 1하고 1 어디야? 요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5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그럼 a는 5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5 마이너스 1이 된대. 그럼 봐봐. a에 마이너스 1이 온다고 치자고. 그럼 사인 코사인 곱한 값이 뭐가 돼요? 빵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빵 되는 거 맞잖아. 자,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사인이니까 혹시 0 되는 값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얘가 아니라 a는 5분의 1이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었으니까는 25분의 몇이야 이거? 5분의 1 곱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2 빼기 10 25분의 마이너스 12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탄젠트 세타 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마무리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좀 보시면 돼요. 사인 코사인을 곱했는데 25분의 12가 나왔거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편하게 봐. 아,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값은요? A분의 C, 코사인은 A분의 B죠. 그럼 둘이 곱하면 A 제곱분의 BC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딱 보세요. 25분의 마이너스 10이 A가 5였다. 됐죠? 그 다음 둘이 곱해서 12가 나왔거든. 그럼 뭐야? 하나가 4고 하나는 3이었다는 얘기겠지? 됐죠? 하나가 4고 하나는 3이었나 봐.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몇 사분면? 4사분면이거든?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은 음수였으니까 사인값, 코사인값 양수 음수였네. 아, 얘가 음수였고 얘가 양수였네. 근데 둘이 더해서 양수 나왔어. 누가 더 컸어? 사인이 더 컸어. 얘가 4고 얘가 3. 코사인은 얘분의 얘인데 음수로 말해주고 코사인은 얘분의 얘인데 양수로 말해주고 오 잠깐만 그럼 얘가 4잖아. 큰일 날 뻔했죠? 사인은 얘분의 얘인데 음수로 말해주고 더해서 양수 나와야 되고 그럼 얘가 4고 얘가 3이었네.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 값을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풀어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는 게 맞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좀 빨리 푼 거고 마지막 천천히 풀려면 이렇게 되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 아닐까요? 넘어가서 사인 값은요 5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럼 이거의 제곱값이라고 바꿨을 수 있을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시면 사인 세타 값을 구할 거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 곧 탄젠트 값입니다. 라고 말해줬을 거예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지만 빨리 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보면 봉유천국 기출문제가 다 끝났네요. 부연 설명은 수업 시간에 더 필요한 부분 얘기해 주시면 해드릴게요.